그래서 부드럽고 이제 미안해요. 바나나 같은 똥이 나왔을 때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피부결 개선에 대한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먹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거랑 요거입니다. 비타민C 파우더랑 식이유황 파우더, 요거 MSM, 요 두 가지가 제 피부결 개선에 이제 영향을 조금 많이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제가 지금 이 영양제들을 복용한 지 거의 3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먹다가 중단한 것들도 있고 뭐 새로 추가한 것들도 있고 한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계속 먹을 예정인 영양제예요. 비타민C랑 식이요황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C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피로회복, 그리고 미백, 뭐 기미 주근깨, 이런 뭐 피부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항산화 때문에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해서 10g 정도를 복용하고 있어요. 이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보통 75에서 120mg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이제 비타민C의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고, 그거보다 훨씬 많이 몸속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용량보다는 좀 더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복용하시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비타민C 하시면 뭐 레모나, 그리고 뭐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약간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새하얀 색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타민C 가루가 색깔이 노랗게 변했다고 하면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미 산화가 돼서 이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새하얀지 확인하시고 꼭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복용하실 때 3g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g. 1회 복용에 3g. 이거를 이제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정도 복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비타민C가 몸에서 온전히 다 쓰이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 설사가 나니까 보통은 6시간 간격으로 적정량을 분할해서 복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총 다 드시는 양은 이제 9에서 1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회 복용량은 3g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3g이 딱 정량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약간 더러운 얘기지만 본인의 변 상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비타민C가 모자라면 변이 딱딱해요. 계속 토끼똥처럼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변비처럼 변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넘치게 조금 많이 먹었다 하면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와요. 그래서 부드럽고 이제 미안해요. 바나나 같은 똥이 나왔을 때가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3g을 먹었는데 설사가 나온다 하시면 2g으로 1회 복용량을 줄여주시면 되고, 뭐 3g을 먹었는데도 똥이 계속 딱딱하다 하면 복용량을 뭐 4g에서 5g으로 증량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비타민C를 복용을 시작할 때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3g으로는 택도 없어서 하루에 7g씩 먹었어요. 그래도 설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이제 복용량을 증감하시면 되고요. 감기 걸렸거나, 그리고 되게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거나, 어디 아프다거나 하면 비타민C를 조금 많이 드셔도 전혀 설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비타민C를 꾸준히 계속 복용을 하시면 감기가 안 걸려요. 지금 저 감기 걸린 지 거의 비타민C 먹고 나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진짜. 뭐 물론 호주가 한국만큼 춥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복용하고 나서 2-3주 정도는 속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비타민C가 장내에 있는 유해균과 싸우면서 엄청난 가스와 냄새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구가 진짜 많이 나와요. 한 2주 정도는 진짜 독가스를 뿜으면서 다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약간 복용량을 약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냄새가 진짜 지독해서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랑 싸우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한 2-3주 정도 지나면 그 가스도 줄고 냄새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변도 되게 잘 나오고 하니까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비타민C도 사실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해서 아스코르빈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가 조금 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복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냥 공복에 이거랑 유황이랑 같이 먹는데 만약에 속이 되게 아프거나 쓰리거나 하시면 그냥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도 조금 도움을 주면서 위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속쓰림이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머리가 딸려서 이거 컴퓨터 보면서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정말 체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냥 눈이 반짝 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그 정도로까지 막 와 피로가 완전 싹 사라졌어 막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 사실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에너지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알람 울릴 시간대쯤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변이 잘 나오니까 일단 장이 건강해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 건강이 제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면역 질환이 장 건강이 무너지면 다 와요. 뭐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 건선부터 해서 그런 여드름도 그렇고 장이 나쁘면 피부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일단은 비타민C도 장에 도움이 돼요. 뭐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사 말고는 크게 없는데 신장 결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한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신장 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안 먹어도 결석이 생기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조금 걱정이 되시면 물을 조금 많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효능이 이제 항산화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잡아먹고 산화돼서 그게 소변 밖으로 배출되는 건데 만약에 알파리포산 같은 다른 항산화제를 같이 복용하셨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시너지가 있어요. 왜냐면 알파리포산이 이미 산화된 비타민C를 다시 환원시켜서 또 다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복용하셨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 이제 세포가 노화되는 것도 막아주겠죠. 아무래도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피부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C가 뭐에 좋냐면 콜라겐 생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콜라겐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 단백질 같은 거나 뭐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복용을 했다거나 이런 이제 재료를 먹으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를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피부 탄력 개선을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C는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종합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C, 식이유황 요거 세 가지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영양제는 MSM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이유황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잘 정제된 유황인데요. 메틸설포닐 메세인이라는 유기황화합물입니다. 한국에서 식이유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왜 먹냐면 글루타치온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욘세가 맞았다는 배곡 주사 아시죠? 그 미백 주사의 주 원료가 이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게 이거 바로 식이유황입니다. 왜냐면 글루타치온 자체가 아미노산 복합체인데 시스테인, 그리고 글리신, 글루탐산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아미노산 복합체예요. 근데 이제 시스테인 자체가 황이거든요. 그 황을 함유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을 복용을 해주시면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사실 이 MSM 말고도 사실 글루타치온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은 많아요. 알파리포산, 그리고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해서 낙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L-시스테인이라는 영양제가 있고, MSM 혹은 또 뭐 밀크시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사실 가장 강력한 효과는 알파리포산이에요. 근데 알파리포산 비싸요. 저는 알파리포산 먹고 있어요. 사실 알파리포산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그 N-아세틸시스테인 낙도 저는 먹고 있어요. 그리고 L-시스테인은 저는 먹지는 않는데 예전에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L-시스테인은 지금 복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L-시스테인은 싸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체감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복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MSM은 가장 하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을 복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어요. 왜냐면 체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성분이에요. 이 유기황합물이. 그래서 사실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 값인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시면 그 제품들을 다 드셔도 좋아요. 전부 이제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인데, 근데 기능이 조금씩은 달라요. 알파리포산은 항산화 역할, 그 다음에 낙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에 좋아서 천식 환자분들이 많이 드세요. 근데 요거는 사실 한국에는 통관이 금지된 제품이라서 어차피 한국에서는 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위 버전인 L-시스테인이나 이제 유황을 드시면 되는데, L-시스테인은 주로 약간 미용 목적에 조금 치우친 제품이에요. 머리카락 자라는데 도움 주고, 손발톱 튼튼해지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미백에 도움을 줘서 기미나 이런 주근깨 같은 거를 없애는데 도움을 줘요. 근데 이제 MSM도 물론 그런 부수적인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관절 관련해서 효능을 입증받았거든요. 골관절염 및 관절 통증 치료에 일단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먹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장누수 같은 소화장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근육통이랑 뭐 근육 회복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드시면 운동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는 미백. 얼굴이 하얘집니다. 진짜 솔직히 조금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조금 밝아진 거를 진짜 뻥 안 치고 조금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체감이 와요, 이게. 그리고 피부 결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온천하러 갔다 오면 이제 왜 온천물에 씻으면 피부가 되게 매끌매끌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조금 고용량을 복용하고 얼마 안 돼서 자다가 잠결에 얼굴을 이렇게 싹 만졌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잠이 깬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 눈에 띄는 체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이 식이유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2-3g 정도로 시작을 해서 복용량을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본인에게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식후, 식전 이런 거 구분하실 필요 없이 드시고 싶을 때 드시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6g, 5g에서 6g 정도 먹고, 점심 먹고 또 한 5g에서 6g 정도 먹어요. 저는 보통 하루에 10g에서 15g 사이를 먹거든요. 피부가 좀 안 좋아졌다 싶을 때는 좀 더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 특별히 자기한테 부작용이 없으면 조금 용량을 늘리셔도 큰 상관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게 몸에 좀 열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열이 난다는 부작용은 못 겪었는데 불면증을 좀 약간 유발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이게 에너지가 올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점심쯤에 유황은 복용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웬만하면 복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피부 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비타민C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콜라겐을 접착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겐이랑 케라틴 같은 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로 콜라겐을 만든 다음에 이제 유황으로 그거를 꽉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 속에 수분도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탄력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제일 처음 겪은 느낌은 속 건조가 없어졌어요. 저도 되게 약간 속 건조가 심해서 이제 각질 많이 생기고 좁쌀도 많이 생기는 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피부 요철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좁쌀 거의 안 났거든요. 가끔 이마에 뭐 한두 개 정도 나는 수준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매끈해졌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속 건조 없어지니까 스킨케어도 지금은 거의 별로 많이 안 발라요. 씻는 것도 그냥 도브 비누로 씻고 그 다음에 닥토로 그냥 얼굴 닦고 그 다음에 그냥 수분 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보습 크림? 이거 끝이에요. 이거 말고는 딴 거 하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저는 바디로션도 안 발라요. 옛날에는 막 겨울 되면 너무 가려워가지고 건조해서 허벅지 이런 데 진짜 매일 긁었거든요. 그래서 바디크림도 진짜 엄청 끈적끈적한 그런 거 바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디로션 같은 거 뭐 아예 바를 필요도 없어요. 간지럽지도 않아요. 건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조금 추천드릴 거는 요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사실 콜라겐층이 없으면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히알루론산이 콜라겐층에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콜라겐이 많이 손실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먹어봤자 이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C랑 식이유황으로 콜라겐층을 두텁게 잘 이제 보존을 시켰다 하면 그때 이거를 먹었을 때는 이제 그 콜라겐층 안에 히알루론산이 콜라겐층에 잘 분포가 되면서 수분을 꽉 잡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더 촉촉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 바르고 이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발 먹는 거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바르는 거는 사실 정말 각질층을 적시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겉에 있는 피부를 약간 보호해주는 수준에서 바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능성 이런 거 발라봤자 사실 저는 큰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 정말 주름 개선이 되고 뭐 미백이 되고 얼굴이 막 정말 탱탱해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늙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먹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거는 요거도 먹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원래는 콜라겐, 비오틴 뭐 이런 거 다 따로 먹었었는데 이 제품이 안에 뭐 나야신 그리고 비오틴 그 다음에 그 여드름 피지 조절에 좋은 판토텐산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아연 그리고 뭐 베리솔 콜라겐 베리솔 콜라겐 좋거든요. 근데 콜라겐도 단독 제품 양만큼 들어있어요. 아무튼 콜라겐, 케라틴, 뭐 비오틴, 아연, 여드름이랑 피부 이런 거에 좋은 게 다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저는 먹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복용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콜라겐은 선택사항이니까 굳이 꼭 드셔라 하는 건 없지만 물론 콜라겐 원료를 먹어주면 비타민C가 그 원료를 가지고 콜라겐을 재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먹으면 도움이 되긴 됐지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피부 결 개선을 위해서 먹는 기본 영양제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제가 먹는 게 좀 많아서 그건 나중에 2탄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의 횡설수설한 말을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